안녕하세요. 석입니다. 예, 오늘은 포토샵에서 사진 편집을 좀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. 셀렉트 바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, 그러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다운을 받겠습니다. 이런 사진이고요. 제가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을 시키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오픈을 이용해서 방금 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. 이렇게 불러와졌죠? 이거는 제가 언제 촬영했었죠? 한 2003년쯤 촬영한 것 같아요. 2003년, 4년? 예. 매화죠? 예. 좋습니다. 여기서 제가, 이 매화 꽃봉오리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싶다.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? 예. 여기, 제가 제일 이제 쓰면서 선택 툴 중에 제일 쓰기 쉬운 건 이 폴리곤al 아소트리더라고요. 그래서 꽃봉오리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. 예, 이렇게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번 많이 해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예, 이렇게 제 이제 꽃봉오리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 선택 영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또 꽃봉오리 선택하려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선택을 하셨다. 그럼 항상 저장을 해두세요. 어떻게? 셀렉트 메뉴에서 보시면 Save Selection이라고 존재합니다.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제가 꽃이라고 줘볼게요. 이대로 OK 하겠습니다. 그럼 이 꽃이라는 게 선택이 된 거예요. 그럼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른 데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그 선택된 걸 불러오고 싶다. 그럴 때는 셀렉트 부분에서 이 로드 셀렉션, 그러면 여기 채널이라고 있죠. 이 꽃이라는 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OK 하시면 돼요. 예. 참고로 한 가지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여러분들께서 방금 세이브 셀렉션에서 저장하는 건 레이어 오른쪽에 보시면 채널이라고 있어요. 여기에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. 선택 영역 자체가. 예.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십시오. 저 채널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면 제가 다시 셀렉트해서 로드 셀렉션 이용해서 꽃을 선택을 했어요. 이걸 에디트해서 카피를 해서 파일에서 이제 뉴 이용해서 빈 문서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미지를 복사를 하셨으면 다음에 빈 문서를 준비를 하실 때 이 폭하고 높이가 그 이미지에 맞춰서 알아서 설정이 돼요. 이대로 OK를 하고요. 제가 에디트에서 페스트를 붙여볼게요. 그럼 꽃이 이렇게 들어왔는데, 참고적으로 여기 테두리를 한번 보세요. 굉장히 날카롭고 별로 보기 안 이쁘죠.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셀렉트 부분에서 셀렉트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더라는 게 있어요. 이게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거든요. 페더를 쓰시면 이제 페더의 픽셀 값을 쓰시는데,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 5픽셀 정도 이제 주셔도 되고요. 작은 사진 같은 경우에 1, 2픽셀. 그 다음에 굉장히 크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패드 값을 많이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값을 많이 주면 줄수록 테두리가 부드럽게 선택이 돼요. 뽀얗게. 이대로 OK를 하겠습니다. 패더를 그러니까 방법은 이래요. 셀렉트를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패더를 선택을 하고, 그리고 에디트에서 카피를 하시는 겁니다. 이걸 에디트에서 페스트로 붙여볼게요. 그럼 어떻게 됐죠? 테두리가 굉장히 뿌옇게 됐죠. 한 가지. 이걸 다시 제가 셀렉트해서 세이브 셀렉션을 이용해서 꽃 2라고 해서 저장을 시켰어요. OK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채널로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게 꽃이라고 제가 아까 먼저 선택해서 저장했었던 거고요. 이게 꽃 2라고 해서 선택해서 저장했던 거예요. 어때요? 영역이? 선택 영역이 꽃은 테두리가 진하고 꽃 2는 어때요? 이렇게 막 흑뿌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이제 그 채널에서 포토샵에서 셀렉션 영역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. 그럼 다시 뚜렷하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불러볼게요. 꽃이라는 게 뚜렷하게 선택되어 있는 거죠. OK 해보면 이렇게 불러오는 거거든요. 이 상태에서 셀렉트해서 이번에 이제 모디피 부분에서 보더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 보더의 값을 10 정도 줘볼게요.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에디트해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필요 없으니까 잠깐 지우고 에디트해서 페스트를 붙여보겠습니다. 테두리에 그 10픽셀만큼 이렇게 아까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. 다시 셀렉트해서 로드 셀렉션으로 꽃을 불러왔어요. 이제 이 스무스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걸 제가 한 그 값을 스무스라고 되어 있는 걸 한 5 정도 줘볼게요.
그리고 이걸 선택 영역으로 한번 저장을 시켜 보겠습니다. 셀렉트에서 아까 세이브 셀렉션, 예. 꽃, 그 다음에 스무스, 이 철자가 맞나요? 예, 아무튼 스무스라고 해서 저장을 시켰어요. 그럼 선택 영역을 한번 봐볼죠. 이게 일반 꽃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그 꽃 스무스예요. 여기 테두리 부분을 한번 잘 봐보세요. 꽃이 이런 거고 꽃 스무스가 조금 부드러워졌죠. 이런 경우에 이건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요. 제가 비문서를 다시 하나만 좀 준비를 할게요. 네, 400에 300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. 비문서고요.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각형 박스를 만들 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요. 될 수 있으면 작업하실 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셀렉트 부분에서 이 스무스를 제가 한 8 정도 줘볼까요? 그럼 테두리가 어떻게 됐어요?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. 약간 부드럽게. 네. 그러면 이걸 에디트에서 필 이용해서 그 포그라운드 컬러로 칠해보면 이런 식으로 칠해지죠. 테두리가 이런 형태로 부드럽게 만들 때 제가 값을 방금은 조금 많이 줬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작은 버튼을 만든다 그럴 때 사각형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. 셀렉트 부분에서 이 스무스, 그 다음에 이걸 한 제가 4픽셀 정도를 줘볼게요.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배웠던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색깔은 이런 색깔 좀 밝은 색으로 골랐고요. 두 번째 색깔은 이거보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골랐어요.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여기서 아래로 칠하는 겁니다. 그러면 다시 선택을 취소해서 봐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테두리가 약간 부드러워진 버튼이 만들어져요. 이 상태에서 죄송합니다. 네. 잘못한 게 있죠? 될 수 있으면 작업하실 땐 레이어를 따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항상 좋다라는 거예요. 히스토리 채널 열고요. 방금 제가 칠하기 전에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칠해 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있죠.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전 시간에 배웠던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조금 주실 수도 있어요.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값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거리를 조금 더 줄인 다음에 여기는 값을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셔도 저런 버튼을 만들 수가 있고요. 디스턴스를 0으로 하고 이 사이즈 부분을 조금 줄이면 테두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된다라는 거죠. 이대로 OK를 하면 이렇게 하나의 버튼이 만들어지고 여기다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. 네, 됐습니다. 싱싱해라는 글씨를 썼고요. 이 글씨를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싱싱해라는 글씨를 썼고 여기다가 제가 이너 섀도우라는 걸 제가 줘볼까요? 이너 섀도우라는 게 그 안쪽에가 그림자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거든요. 이걸 값을 약간 낮추고 거리를 한 1 정도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값을 한 2 정도 이렇게 주시면 움푹 들어간 듯한 효과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마치 버튼에 이렇게 싱싱해라는 글씨를 음각으로 파놓는 듯한 효과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. 어쨌든 이렇게 테두리를 아까 부드럽게 하실 때 쓰셨던 게 그 스무스라는 거고요.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까 다시 꽃 가지고 셀렉트에서 로드 셀렉션으로 꽃을 불러오겠습니다. 불러왔죠?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익스펜드라는 건 말 그대로 좀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. 밖으로 키워준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값을 제가 지금 잘 봐보세요. 테두리를 값을 제가 한 30만큼 줘볼게요. 그럼 바깥쪽으로 30픽셀이 더 커져서 선택이 된 거예요. 이와 정반대되는 기능이 바로 컨트랙트라는 기능입니다. 익스펜드가 연장. 컨트랙트에서 제가 한 15 정도 해보면 안쪽으로 다시 15픽셀만큼 들어와요. 방금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컨트랙트에서 또 15 하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셀렉트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 건 선택 영역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. 이제 방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께서 방금 선택하셨던 이 꽃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. 그게 이제 이 셀렉트 부분에서 인버스라는 기능입니다.
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셀렉션이라는 건 제가 다시 한번 그 로드 셀렉션으로 꽃이라는 걸 불러왔어요. 불러왔죠? 이 상태에서 셀렉트 가셔가지고 이걸 뭐 트랜스폼 셀렉션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미지가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요. 엔터를 치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. 선택 영역 자체가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라는 기능입니다. 한 가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패스라는 곳으로 가셔가지고요. 여기 서브 메뉴 딱 눌러보시면 메이크 워크 패스라는 게 존재하거든요.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. 뭐 토렌스라는 값이 나오는데 토러런스라는 건가요? 그대로 OK를 해보면요. 여러분들께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셨던, 즉 선택을 했던 부분이 패스로도 저장이 돼요. 그리고 패스를 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셀렉트로 바꿀 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클릭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. 그러니까 셀렉트하고 패스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같아요. 둘 다 어떤 영역을 선택할 때 쓰는 건데, 패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다음에 뭐 이런 다이렉션 툴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쁘게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패스라는 걸 펜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리시는 것보단 이와 같은 형태로 셀렉트로 1차로 선택을 하고 그걸 패스 메뉴의 요 서브 메뉴 중에서 메이크 셀렉션으로 이걸 패스로 변형을 시킨 다음에 선택 영역을 이렇게 바꾸고 자연스럽게 바꾸는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선택하고 싶다.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클릭을 하면 그게 선택 영역으로 다시 또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오늘은 셀렉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